오늘은 순세경영금 분석 매뉴얼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원래 지난 9월에 이 매뉴얼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 좀 많이 늦어졌죠. 그래도 오늘에나마 일단 순세경영금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살펴봐도 내용을 다 입력은 할 수는 있는데 언제까지 혼자만 할 수 없다라는 절박한 마음에서 우리 지역위원장님들께도 숙제를 드리는 셈이죠. 모쪼록 이 영상을 보시고 관련한 자료들을 엑셀에 한번 입력을 하셔가지고 함께 모아주시면 그 자료들을 다 모으면 이제 8개 국은 자료들로 다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물을 다음에 다시 보도자료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 자기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와 관련해서는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방의회 운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의회가 돌아가는 패턴, 이제 주기인 거죠. 회기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회의 일수입니다. 1년에 합산해서 100일 이내, 그리고 한꺼번에 30일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회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100일 이내, 3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 지점을 보시면 기본 나뉘는 게 정례회 그리고 임시회로 나뉘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구분하지 않고 그냥 회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통상적으로 6월에서 7월 중 1차 정례회에 결산을 승인하고요. 그리고 11월에서 12월 겨울에 2차 정례회를 통해서 예산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가장 큼직한 이야기가 될 테고요. 중간중간에 임시회를 통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 같은 것도 다루게 됩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해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산과 큰 예산은 이렇게 6, 7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잡힌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안의 심의 의결 그리고 결산 승인이라고 합니다. 예산안은 왜 심의하고 의결이고 결산은 그냥 승인인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결산은 이미 작년에 돈을 다 썼잖아요. 돈을 다 썼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의회에서 예산을 다 심의를 해준 그 예산을 집행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냥 미결정된 상태, 아예 승인받은 게 아닌 이제 결산안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는 거죠. 이미 예산안을 갖다가 의회에서 승인해줬고 그것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안이 아닌 그냥 그 결과인 결산을 승인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안의 심의, 의결, 예산안은 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는 거고 결산은 그냥 승인한다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산과 결산은 회계의 성질에 따라서, 예산안은 회계의 성질에 따라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의 현금 이렇게 나뉘고요. 성립 시기에 따라서 11월, 12월에 애초에 만들어지는 본예산, 그리고 수정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 추가경정예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수정예산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볼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성립 전 사용예산은 이제 목적이 교부되어서 추경으로 내려오는 예산 중에서 목적이 다 정해져 있어서 이거는 의회 승인을 받든 안 받든 어차피 거기에 써야 되는 예산인 거죠. 그래서 추가 경정을 통해서 승인을 받기 전에 이미 성립 전에 사용했다라는 예산으로 성립 전 예산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성립 여부에 따라서 예산이 성립되면 성립 예산이겠죠. 근데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준예산. 그래서 승인받지 않은, 의결받지 않은 예산이다라고 해서 준예산이라고 개념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는 일반 회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게 이제 거의 정책상 모든 것들이 녹아 있는 거고, 특별 회계는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기금은 목적이 다 정해져 있고요. 세입 세출의 현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일 때죠. 그래서 회계의 성질, 성립 시기, 성립 여부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결산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자료가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2021년 결산이기 때문에 2021년 결산서를 당연히 다운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결산만 살펴봐서는 이게 애초에 뭐가 얼마였고 중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경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에 만들어졌던 예산서도 살펴봐야 됩니다. 예산은 당초에 본 예산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1차, 2차, 3차 추경이 있었으면 변동된 예산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예산안까지 한꺼번에 다운을 받아 두시면 나중에 자료를 살펴보시기 편합니다.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에서는 결산과 예산을 다 다운을 받으시고 의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의회에서 보면 결산했을 당시의 회의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이야기들은 정회를 하고 회의록에 남기지 않지만 기본적인 이야기는 회의록에 다 남기게 되어 있기 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요하게 의원들이 질의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적했고 어떤 것을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회의록을 살펴보자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보시면 회의록 첨부 자료에 항상 들어있는 게 의회 전문위원들의 결산 심사 의견서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것만 파는 사람들이 결산에 대한 의견을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다소 무미건조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건조하더라도 정확한 내용들, 지적사항들을 남겨놓은 자료니까 미리 살펴보시면 좋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제 이번에 저는 중구청 자료로 봤습니다. 동구도 지역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동구를 제가 해버리고 나면 동구 지역위원회에서 할 게 없어서 일부러 중구 사례를 들기 위해서 이제 중구 홈페이지에 들어왔고요.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 보니까 여기 참여행정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참여행정을 누르니까 예산정보 공개라는 데가 있고 여기에 재정자료실이 있네요. 예, 재정자료실에 들어가니 이렇게 떠 있습니다. 재정자료실이. 그래서 2020 회계년도 결산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자료들이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서 2022년도 1회 추가 경정예산서 이건 뭐 9월 달에서 올라왔네요. 근데 우리가 볼 건 이게 아니죠. 보시면 2021년 회계연도 결산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살펴보면 되겠죠. 이 결산서를 클릭해서 다운을 받아 주시면 됩니다. 다운을 받아 주시면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이게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서, 결산서가 숫자만 빽빽하게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주민들이 봤을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픽과 함께 제공되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앞부분에는 이렇게 예쁘게 꾸며진 결산 보고 내용이 쭉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덧붙임 자료로 결산과 관련된 실질적인 서류들, 회계 서류들이 갖다 붙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만 보시더라도 기본적인 이해는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제가 꾸민 게 아니고 결산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세입 결산을 해보니까 일반 회계, 특별 회계 해가지고 돈이 얼마 들어왔다. 자, 3,816억 원을 우리가 21년에 걷어들였다라는 이야기고요. 세출, 지출을 결산해 보니 3,167억 원을 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남은 게 649억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649억 원 중에서 순수하게 남은 돈이 얼마냐? 58.2%인 378억 원이다. 이렇게 해서 순세계 잉여금 규모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세계 잉여금의 규모만 확인하고 말 것 같으면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얼마 발생했네 라고만 확인하는 게 아니겠죠. 얼마나 어떻게 묵혀졌나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 삼아서 잘 봐두시고 이제 상세 서류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좀 당장 보더라도 건조해 보이죠. 이게 세입세출 결산 요약의 회계별 규모를 나타낸 거고요. 요 자료에 보시면 그 페이지 넘기다 보면 나옵니다. 모든 결산서의 구성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총 세입 얼마에 총 세출 얼마 그리고 공제해서 얼마 남았다라고 하고 그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합산 378억 정도 된다. 단위가 100만 원입니다. 헷갈리게 해놨는데요. 어쨌든 그 중에 일반 회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 추이, 보통 5년 단위로 이렇게 발생 추이를 갖다가 보여주는데요. 2017년부터 시작하죠. 332억부터 시작해서 378억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증감은 있지만 어쨌든 꾸준하게 증가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규모를 378억이다. 그리고 5년간 꾸준히 늘어왔다는 것은 앞에서 다 봤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세입 추계의 적확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세입 추계, 그러니까 돈을 걷어들이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상을 했냐. 100만 원 걷을 거냐, 50만 원 걷을 거냐에 따라서 지출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이게 이제 문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보시면 예산 현액, 그래서 예산으로 세운 것과 전년도 1월금 포함해서 수납액, 이게 세입 결산 금액이에요. 실제 걷어들인 돈이 걷어보니까 3,816억이나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이랬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수납액 3,816억이라는 이 규모가 과연 적정한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 자료만 봐서는. 그래서 하나 더 확인하는 게 뭐냐 하면 예전에는 그러면 이제 그 세입 예산과 결산이 어땠냐를 비교를 해 보는 거죠. 5년간 세입 결산 금액 실제 수납액 대비 2021년 본예산 세입 예산액을 비교해 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 2021년 본예산에서 우리가 이 정도 걷어들일 거예요 라고 계획을 애초에 세웠던 세입 예산액입니다. 2,600억이에요. 희한하죠. 2,600억을 세입 예상으로 잡았는데 실제 걷어들인 거는 이거보다 훨씬 많았잖아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2,600억이라는 규모가 얼마나 의의가 없냐라고 보면 2017년에 결산을 해보니까 이미 3,000억이 넘었어요. 중국의 살림살이가 2018년에 줄어서 3,000억이 조금 안 되긴 하지만 2,900억 정도는 됐거든요. 그럼 최소한 3,000억 정도의 예산을 계획을 세웠어야 지출에 대한 계획도 정확하게 세울 수가 있는데 애초에 너무 과소하게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년 본예산 세입은 2,870억으로 전년 대비 10%, 전년에도 또 작게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에도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1년 결산 대비해서 실제 세입 예산에 반영됐던 거는 75.3%, 30%, 25% 정도의 예산을 애초에 배제해 놓은 채 계획을 잡았다는 거죠. 이거는 본 예산 할 때는 우리 예산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더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추가 경정 예산이나 혹은 구청장이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을 때 꽁쳐둔 거죠.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규모에 대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쥐고 있다가 이제 편성을 하는 거죠. 물론 그 돈 전부를 그렇게 쓰진 않겠죠. 이제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에 매칭을 해야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지출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이렇게 이제 계획성 있는 지출이 안 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집행부 중심으로 해서 목돈 써야 될 때, 크게 써야 될 때 이 돈을 쓸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을 발생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5년간 추이를 다시 살펴보면요. 순세계 잉여금은 아까 앞에서도 확인했고요. 요게 이제 세입 대비 세출 대비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걷어들인 돈 대비해서 9.9%, 그리고 쓴 돈에 비해서는 11.9%, 10%, 12%.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제 규모가 적은 게 아니죠. 10개 중에 1개예요. 10개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 1개 사업을 못 했다는 겁니다. 왜? 잉여금으로 묵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 아까운 거를 갖다 왜 이러냐? 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19년부터 이제 아까 보시면 잠깐 순세경예금이 감소했거든요. 근데 21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근데 이게 왜 줄었을까? 진짜 이 돈을 잘 썼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2019년부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게 또 생겼더라고요. 이게 또 뭔가 싶어가지고 살펴봤죠. 순세경예금이 2017년에 332억, 4,900 갔다가 2019년에 순세경예금은 272억으로 줄어듭니다. 갑자기 반토막이 났어요. 살림을 잘 살았네 라고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곳에다가 이만큼을 보냈네요. 이 두 개를 합산하니까 전년보다 많죠. 그러면 꾸준히 추이상 계속 증가하는 그림으로 나오게 됩니다. 위에 순세계 잉여금만 봤을 때는
예전에 비해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혹은 줄였다라고 재정이 건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까지 살펴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또한 당장에 쓰지 못하고 묵힌 돈인 거는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자, 순세계 잉여금의 저금통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남은 돈을 이제 쌓는 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조례상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래서 요 기금을 만들게 되면 법적으로 직전 회계연도 일반 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죠.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의 일부는 무조건 적립한다. 이렇게 놨습니다. 요 안에서도 또 계정이 두 개로 나뉘긴 하는데 어쨌든 순세계 잉여금이 주요 재원이 되는 거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 보면 순세계 잉여금 규모만 봤다가는 착시 효과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까지 살펴봐 주셔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세계 잉여금은 어떻게 또 발생되고 있나? 또 순세계 잉여금 자체에 주목해 볼게요.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 규모는 2021년에 380억이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초과세입금이 순세계 잉여금 중에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을 갖다가 애초에 이마에 못 거둘 거라고 아예 거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작게 잡아둔 거죠. 그 차이가 벌써 40%가 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60%가 발생했는데요. 이 집행잔액도 세부 내역을 보면 보조금을 쓰고 남은 돈이 있고 그리고 낙찰을 했는데 실제 차익이 발생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예비비로 묶어둔 돈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사유들이 있는데 이 사유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애초에 쓰지 않고 절감했다. 예산을 아꼈다. 낙찰 차익 이런 거는 진짜 그냥 낙찰 붙였는데 차익이잖아요.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계획 변경 이런 거는 계획 변경됐는데 왜 딴 데 안 돌리고 그대로 놔뒀냐 뭐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비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 뭐냐? 예비비로 쓰려고 묶어 놓는 돈인데 이게 보면 이제 1차 추경 때는 예산 규모가 이 정도 있다가 2차, 3차 가면서 특히 3차 추경 갔을 때 결산 들어가기 전에 예비비 규모를 대폭 늘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실과마다 남아 있었던 이 잉여금이 될 재원들을 그대로 남겨뒀다가는 예산 100만 원 줬는데 너 왜 50만 원밖에 안 썼어라고 질타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예비비로 다 넣는 거죠. 3차 추경 때 그래서 예비비 규모가 대폭 커지게 되고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이제 집행잔액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봐서는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이게 내용이 잘 모르겠잖아요. 요것들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은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보조사업 이제 중앙에서 받는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매칭하는 구에서 이제 집행해야 되는 돈도 있죠. 보조사업을 정산해 보니 이제 우리 돈이 남은 거예요. 그 돈이 보조금 정산 잔액입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은 이제 아예 배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절감이 한 10%가 기본 붙어 있어요. 그 예산서에 보면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는 애초에 배정을 안 하고 아껴두는 돈. 이건 무조건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예산 절감 분으로 묶어두는 거고요. 계획 변경 요거는 보시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사업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고 낙찰 차액은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진짜 어쩔 수 없는 발주했는데 계약 금액이 혹 실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고 지출 잔액은 이제 편성된 예산을 배정받아가 돈을 썼는데 진짜 그냥 남은 거죠. 보조금 반납과 뭐 다 반납하고도 이제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잉여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모든 것들이 순세계 잉여금을 구성하는 거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뭐 좋은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게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재정의 경직성을 좀 보여주는 거고요. 예산 절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 뭐 좋은 취지 절감하겠다라고 애초에 아끼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계획 변경 그러니까 예산 절감과 낙찰 차익 정도가 이제 그나마 좀 어쩔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지점이고 나머지 사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다라기보다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재했다. 혹은 이렇게 발생했으면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빠르게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남겼다라는 게 이제 문제로 지적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마지막 예비비, 예비비 과목 전에 이건 뭐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렇게 이제
보내는 거죠. 말 그대로 예비비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거를 중구의 산림과 인구 규모와 이런 걸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 2021년 결산이었잖아요. 그 결산에 보면 인구 수도 나오거든요. 74,791명 중구에 거주 인구가 많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일반에게 순세경예금만 하더라도 n분의 1로 나누면 50만 5천 원 정도의 혜택을 못 받은 거고, 그리고 초과세입금만 하더라도 20만 1천 원에 해당하는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한 걸로 확인됩니다. 이게 뭐 1인당 50만 원 같으면 4인 가구 같으면 200만 원이죠. 200만 원치 행정 서비스를 못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결코 적지 않은 아주 많은 규모의 돈을 이렇게 묵히고 남겼다라는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죠. 결산상 잉여금, 순수액 잉여금과 그리고 인구수를 나눠 보면 1인당 얼마만큼의 그해 받아야 될 서비스를 받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아가서 아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야기했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서도 무조건 빚 갚는데 적립해야 되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도 있지만, 당장 일반회계로 바로바로 땡겨 쓸 수 있는 저금통 역할을 하는 또 구간도 있거든요. 계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한 개 계정까지 떼가지고 정확하게 추계를 해볼 수 있겠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일단 합쳐보면 50만 5천 원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100만 원 가까운 90만 6천 원에 달하는 행정 서비스를 중구 주민들은 받지 못했다. 제가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지 못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묵히지 말고 쓰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관에서는 이것을 다음에 추경의 주요 재원으로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좋은 말이지만 어쨌든 그해 걷어들인 세금을 그해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원칙이고요. 근데 그렇게 쓰지 못한 것을 호도하는 거죠. 우리는 매년마다 이제 연말을 지나고 결산하는 시기가 되면 이런 순세경예금 결산서를 살펴보고 끊임없이 지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 올해도 돈이 이만큼 남았대요. 작년에도 이만큼 남겼대요.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자료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그 해당 자치단체 달서구, 달성군의 세입 결산 자료를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요 분석했는 틀, 이제 같이 모으면 좋을 틀은 제가 따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으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이제 그 자료들이 어디에서 다운받아야 되고 어떤 부분에 내용이 있고 무슨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지점들을 하나씩 확인하셔가지고 제가 보내드리는 서식을 참고하셔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시당에서는 취합해서 대구 전체의 결과로 만들어서 자료를 정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올해는 이미 늦었죠. 이미 2021년 결산인데 22년도 아니고 23년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텄고 23년 이제 올 6월이나 7월 달쯤에 22년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결산서가 뜨자 말자 정보공개 청구를 하든 뭘 해서라도 늦어지지 않게 각 구군별로 역할을 싹 나눠가지고 빠르게 분석해서 또 이만큼 남겼답니다. 주민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 뵙고 직접 교육을 하면서 질의응답까지 하면 좋았겠지만 사정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빠르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